안녕하세요.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 공동체 나다움 인문학교를 운영하는 안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그 논리적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블로그를 저도 이제 오랫동안 써오면서 정말 2,000개가 넘는 이제 글들이 모였는데요. 블로그에 대한 어떤 글을 쓸 때 또는 SNS에 글을 쓸 때 좀 더 논리적으로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또한 만나는 분들도 논리적으로 글을 좀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몇 번 받았고요. 또 그런 강의를 또 의뢰를 받아서 제가 논리적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논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논리적이다. 어떤 글을 봤는데 와, 이거 논리적인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 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설득력이 높은 글을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설득이 되는 거죠. 납득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정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글은 설득력 있는 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설득력 있는 글을 쓰는 그런 방법인 셈이죠.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득력이 높다라는 것은 근거의 싸움이에요. 근거. 얼마나 근거가 많은가. 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죠. 물론 이제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좀 다들 주의하면서 안정적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내 의견 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사실인가요? 의견인가요? 의견이죠. 저의 의견이죠. 제 생각, 어떤 주장이죠. 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잘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저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설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근거 자료가 많을수록 제가 말한 이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득되는 거죠. 납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보도자료,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또 유명한 이런 채널들이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근거로 제시하면 제가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그 의견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논리적이다. 그리고 설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표시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쓸 때 나의 생각, 어떤 의견, 주장,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근거를 가지고 제시할 것이냐, 이것이 논리적인 글, 설득력 있는 글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골자예요. 이것이 나의 의견이나 주장이 있으면 거기에 근거를 제시한다.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프립이라고 있습니다. 프립, P-R-E-P의 약자들을 모은 건데요. 프립. P는 포인트, R은 reason, 그리고 E는 example, 그리고 다시 P는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의견과 근거, 그 중요한 축인데요. 이걸 조금 더 늘려서 이제 먼저 주장을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이번 코로나19 대처를 잘 했다라고 생각한다. 했죠? 이게 포인트죠. 저의 주장, 의견. 그 다음에 R, reason,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여기 이제 어떤 사례가 나오겠죠. 대응을 잘했다, 검사를 신속하게 많이 했다,
그리고 뭐 격리 이런 걸 잘했다, 자가 격리를 잘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잘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ample, 이제 사례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뭐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했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 자가 격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걸 보내줬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알려줬고, 그리고 동네마다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고, 정부에서 이런 걸 했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예들이 나오면 이제 되겠죠. 마지막에 다시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잘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프립, 포인트, 리즌, example, 포인트. 이게 결국 이제 제가 앞서 말한 나의 의견과 거기에 근거를 붙인 이 작업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글이, 자신의 글이 논리적인 글이 되고 설득력 있는 글이 되려면 주장을 하고 어떤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예가 있다면 그 예시를 들어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자기 주장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논리적인 글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의 핵심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과 의견에 대한 첫 번째 구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것을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건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주장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전달할 때 이건 사실이니 반박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게 되면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고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이란 일종의 숫자죠. 데이터, 이런 느낌이지 잘한다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고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이 취향과 구분돼야 됩니다. 제가 그 유시민 작가님의 강의를 듣다가 그런 내용을 들었거든요. 자신의 취향과 의견을 구분하라고.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것은 취향인가요, 의견인가요? 이건 의견이죠. 나의 의견. 그런데 나는 여배우 중에 뭐 김태희 씨를 좋아한다, 그것은 나의 취향이죠. 의견이 아니라. 여기에 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많이 제시를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그것이 납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이유를 대도 그분 나름의 취향대로 다른 여배우를 좋아한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마무리하자면요. 자, 논리적인 글쓰기란 결국 설득력 있는 글쓰기다. 설득력을 높이려면 어떤 사실의 근거를 둔 근거들이 풍부할수록 좋다. 그래서 글을 쓸 때 나의 의견이나 나의 주장이 있다면 그 뒤에, 왜냐하면 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한 근거들을 많이 제시하면 설득력 있는 글이 된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자면 프립이라는 방법이 있다. 나의 주장, 포인트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 reason 제시하고, 그 다음에 example, 사례를 제시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의 주장, 포인트를 제시하는 prep이라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 의견과 취향, 이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 드려봅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